안녕하십니까. 한시를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당시를 중심으로 유명한 시들, 알려진 시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당시가 다가 아니라는 걸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와서 저번에 이제 조조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조에게 쓰니 이제 조식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조식하고도 동시대일 수도 있고 약간 앞뒤일 수도 있는데 고시라는 게 있어요. 보통 고시 십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 때에 쓰여진 시들 고시가 아주 꽤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골라보고 읽는 게 그 이 시를 이제 시대순을 읽을 때 굉장히 시를 보는 안목이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거꾸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그 아주 오래된 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서 오늘 그 시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 19수 중에 19, 총 19수 중 19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세 수 가운데 첫 번째로 10번째 넘버가 매겨진 10번째 시인 초초견우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초견우성 초초견우성 교교하한여 섬섬탁 소수 찰찰롱 기저 종일불성장 읍채영 여우라 하한 청차 천한대 상거부 기어 영영 일수간 맹맥 부득어라. 제 제목을 다루는데 사실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데 이 첫 구절을 보통 따서 그냥 편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득한 견우성 정도가 되겠죠. 멀거먼 견우성, 멀거먼 견우성, 희고 흰 은하수 여자, 이렇게 직녀 얘기하는 겁니다. 섬섬, 곱고 고운 손, 희고 고운 손, 섬세하겠죠. 섬세하게 흰 손을 뽑아서 절거럭 북 배틀을 움직인다. 종일토록 문이 든 비단을 짜지 못하니 눈물이 비오듯 떨어진다. 은하수는 맑고 또 얕은데 거리는 또 얼마쯤이나 되려는지 찰랑이는 물 하나를 두고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 정도 참 재미없게 해석을 하죠. 이 섬세한 시를. 일단 고시 19수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쓴 게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한 시대에 비스름한 시기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기에 이름 없는 사람이 쓴 거를 이렇게 비슷한 뭐라 그럴까 정조, 성률, 단어 사용 이런 것들이 일군의 시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문선이라고 아주 뛰어난 제가 이 약자를 쓰는데 문선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 문학 선집에 이제 수록이 되면서 이제 후대에 전해지게 됐는데 19수가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소박하다 그래야 되나? 단어 사용이나 아니면 행문이나 중국 사람들이 보는 이 성률 음악적인 성격으로 볼 때 그러니까 동안 후한 이후의 작품으로 보는 게 정설이에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전한 시기 아니고 후한 때 후한 시기 작품으로 보는 게 이제 정설이 일반적인 얘기죠. 오원
오원시죠. 오원시. 오늘 오원시 얘기를 좀 할 텐데, 오원시의 유명한, 오원이죠. 오원. 오원시 유명한 작품들인데, 옛사람의 그 아주 오래된 옛사람들의 정서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오랜 한 2000년 더 된 사람들의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게 참 신비스러운 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후대의 시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테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삶의 무상함이라든지 이별, 생이별, 아니면 뭐 사별, 아니면은 그 죽음에 관한 문제, 버림받은 것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테마는 끊임없이 후에 변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시 읽는다 그러면 당시를 중점적으로 읽어서 잘 안 읽어요. 시가 참 괜찮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초 견우성 교교하하냐고 그랬는데, 견우성은 이제 우리 견우하고 이건 직녀를 얘기해요. 견우와 직녀 전설을 가져와서 시작을 한 거죠. 이 견우성은 은하수 뭐 서쪽에 있다는 설도 있고 남쪽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당연히 그 직녀성은 그 반대편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거나 북쪽에 있겠죠. 다른데 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하수를 마주 보고 서로 이렇게 있다 이 얘기죠. 초초는 여기서 초초란 말을 쓰고 교교란 말을 썼는데, 초촌이 교교냐 하는 말은 이제 의성어, 많이 쓰는 의성어예요. 멀고 먼 견우성, 이게 은하수에 밝게 빛나는 모습이죠. 근데 요거는 호문이라 그러죠. 호문. 한쪽만 초초하고 한쪽만 교교한 게 아니라 양쪽 다 초초하고 교교한 거예요. 이쪽에서 저 편을 바라보면 아득히 멀고 빛나고, 저쪽에서 이 편을 바라보면 아득히 멀고 빛나는 거죠. 이거를 한 단어씩을 양쪽으로 분배를 했지만 시적 의미는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멀리 떨어져 빛나는 견우성하고 이쪽에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아득히 빛나는 뭐 직녀성, 얘기하죠. 하하는 이제 은하수라는 얘기죠. 직녀를 얘기하는 거죠. 운을 맞추기 위해서 하하이라 그런 거죠.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 주체는 견우라기보다는 직녀겠죠. 우리 뭐 섬서목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섬서목수, 희고 고운손. 여기서는 아마 그 희고 고운손이란 뜻도 있지만, 이 소수라는 흰 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섬세하게 손을 가지고 작업하는 모양을 얘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손을 이렇게 배를 짜면 손을 안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이 찰찰은 이제 덜거럭 하면서 지금 배를 안 짜는데, 배 짤 때는 이렇게 북이라고 그러지, 이거 손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농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배틀에 있는 이건 배틀이고, 배틀에 있는 요즘 이거 보기 힘들어요. 이거 나무 토막으로 배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는 건데, 여하튼 흰 손으로 배를 짜는 모습을 형용을 한 거죠. 근데 하루 종일 배를 짜는데, 이 장은 무늬가 있는 그 직물이죠. 무늬를 짜 넣는 직물인데, 하루 종일 작업을 했는데도 이 직물 무늬를 다 짜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일로 눈물이 나와서 비처럼 떨어진다. 이 영자를 볼 때는 낙자로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영자를 쓰죠. 여자가 그 옛날 여자들 제일 힘들었던 게 배틀로 직물 짜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무늬가 들어간 배 한 포를 다 못 짰죠. 직녀, 이 원래 배 짜는 전문가인데 왜 그랬을까요? 배를 못 짤 정도로 뭐가 마음속에 좀 엉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배도 못 짜고, 그 생각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하한 이 그대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은하수는 막죠. 맑은데 얕은 데다가 거리는 또 얼마쯤이나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기 이 허자는 이제 한문으로 이제 쯤허 그러죠. 쯤허. 어디쯤 할 때 그 쯤허자입니다. 우리 그 지금은 잘 안 불렀는데 그 옛날에 민요 중에 뭐 낙양성 심리허에 그래요. 허자 심리쯤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면 그 도연명의 오류 선생이라고 이 도연명의 호가 이제 오류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버드나무 5그루 심어서 오류나무 첫 구절이 오류 선생은 부지하허인 부지 허자 써서 부지하허인이라 전기를 쓰면 그 사람이 고향을 얘기하게 되는데 하허인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쓸 때도 요걸 쓰죠. 장소나 지를 나타낼 쓰는 말이다 쓰는 말이에요. 한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는 맑고 얕은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는 않죠. 이거 앞에서 이제 초초라고 얘기한 거 심리적 거리일 가능성이 높죠. 영영은 물이 찰랑거리는 모양인데 청하고 천을 영영이라고 얕게 찰랑찰랑 넘실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수가 아니니까 이 은하수 이렇게 띠처럼 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서 맥맥은 응시하는 모양입니다. 서로 이렇게 빤히 바라보기만 하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시가 왜 유명하냐?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후대에 가면 이 회인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보통 회인시라고 회인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 친구간의 회인 친구간에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회인시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거에 이제 원조격이라 그럴까 그런 시라고 얘기를 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여기 시적 화자는 직녀죠 여자의 말투를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움을 붙인 시라고 할 수 있죠. 직녀에 가탁해서 시적 화자가 여자이니까 이 시는 누구인지 몰라도 그 여자의 자신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왜 여자의 자신을 비유했을까? 뭐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상대를 상정하는 시를 읽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군신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갑자기 시가 재미없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신관계 굳이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까이 있어서 늘 바라보지만 이렇게 터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시예요. 이 시가 전체가 이제 그 10행 그러니까 5구 10행이니까 이게 50자란 말이에요. 50자인데 여기에 초초, 교교, 섬섬, 찰찰 이렇게 해서 영영, 맥맥 그래서 첩어가 12자나 쓰였습니다. 첩어가 이 시를 보면 첩어 쓰임이 아주 이 독특한데 표현이 아주 다채롭죠. 한문의 첩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사어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부사어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한문은 부사어를 만드는 조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여기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다양한 첩어를 사용을 해서 시어의 가능성이 이때부터 이제 다채로워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시는 견우 직녀 전설에서 이제 소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작은 책상 자체는 되게 낭만적 정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섬섬 탁 소수 찰찰롱 기서라고 하는 배 짜는 모습이나 이 종일불성장
읍채영 여우 같은 경우는 실질 생활에서 취재해온 현실 생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낭만적 정조하고 이 배짜는 그 현실 생활이 반영을 해서 두 가지 그 이질적인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이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후대의 기준으로 보면 표현이 되게 소박하죠. 어려운 글자도 없고 있나요? 어려운 글자가? 어려운 글자도 없고 기발하거나 놀라운 표현도 없지만 그 간단하지만 이 곡진한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옛사람들의 소박한 느낌을 그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옛날에는 고시 19수를 읽을 때 덤덤했는데 요즘은 덤덤한 게 어떤 맛이 더 느껴진다고 할까요? 희한하죠. 네, 시를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초견우성 초초견우성 교교하한여 섬섬탁 소수 찰찰롱 기절아 종일불성장 읍채영 여우라 한 청차천 상거부기호 영영일수간 맹맥 부두거라 멀거먼 견우성 멀고먼 견우성 희디흰 은하수의 여자 휙휙 흰 손을 놀려 절거덕 물레를 놀리건만 종일토록 문이비단 못자고 눈물이 비처럼 떨어지네. 은하수는 맑고 얕아 거리도 얼마나 되랴마는 찰랑이는 물 하나 사이에 두고 바라보며 아무 말 못하네.